당신이 만약 순수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순수 가치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가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둔 펀더멘탈에 기반한 주식 현물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펀더멘탈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펀더멘탈 요소들에 의해서 만약에 적정한 이 기업을 평가했을 때 가치가 이 정도라고 생각되면,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분석했던 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시간을 걸고 기다리면 다시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1년, 길면 3년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업은 가치를 회복하고 그 이상에 만족하는 시장 수익률보다 상회되는 수익률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가치 투자로 잘 알려진 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미엄, 앤토니 볼턴 등의 대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치 투자를 새로 해보려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분들의 가치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혹은 해외 시장이 되겠죠. 근데 과연 한국 시장에도 이런 현상을 접목한 순수 가치 투자를 했을 때 동일한 시너지가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도 국내 시장에서 투자했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을 많이 봤다고 알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국 시장은 왜 다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가치 투자에는 크게 펀더멘탈 분석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소위 말하는 퍼, PBR, ROE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항목들은 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펄을 중시한다든가 PBR을 중시한다든가 또 ROE를 얼마나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치 투자라고 해서 일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컨 베이스에다가 각자가 원하는 그런 기준들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각자의 방식을.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은 과연 가치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가? 사실 오랜 데이터와 그런 백데이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가치 투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을 전혀 못하고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치 투자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분도 한 3년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주가는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3년이 지났을 때 본전 내지는 약 손실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손해를 받고 그런 분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생각한 방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요즘에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한국 주식시장은 시장 자체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경험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순수한 가치투자, 가치투자가로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순수한 가치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순수한 가치투자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생각한 이런 기준을 기업 가치를 믿고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그 기업 가치를 시장이 정상적으로 반영해 주길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선정해 놓고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시장이었다면 투자에 맞는 시장이라면 분명히 큰 수익을 내야 되고 실제로 가치투자의 대가들의 말처럼 그런 큰 수익이 나야 맞는 건데 한국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앞으로는 성장할지 몰라도 현재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믿고 한국 시장에 적용한 분들은 사실 쓴맛을 보고 정말 가치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가치투자를 접고 기술적 투자로 전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투자를 하다가 도저히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차트 매매죠. 기술적 투자로 전향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가치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한국 방식으로 한국형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방식을 변경해서 아직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한국 시장은 순수한 방식의 가치 투자는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를 한국 시장에 맞춰서 변형시키면 아직도 충분히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기가 맞는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위쪽은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고요. 아래쪽은 한국 증시인 코스피 지수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차트고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딱 봐도 차이점이 느껴질 겁니다. 2011년 초반에 한국 지수 2000 정도가 다우 지수 12,0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때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때 상황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3,000 간다 어쩐다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도 200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다우 지수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지수는 2011년도에 12,000포인트였었고 지금은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해서 도중에 물론 악재도 나왔지만 악재를 반영하더라도 다 우상향해서 현재는 무려 29,000포인트에 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 순수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정답은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만 봐도 미국 시장이 가치 투자에 훨씬 적합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왜 순수한 가치 투자에 적합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을까요? 한국 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국 시장의 현재의 문제점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한국 시장의 지정학적인 악재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고 아직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 구도에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유로 외국인이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실제 본인의 가치보다 저평가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한국 주식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꾸준히 실제 가치를 반영해서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횡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횡보장세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큰 차이점은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 대책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모두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은 주식시장을 투기의 관점에서 보죠. 실제로 그런 인식도 많이 있고요. 이런 인식의 차이도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주식시장의 제도 자체가 외국과는 달리 굉장히 불평등한 공매도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빌려해서 시장에 이렇게 반대로 팔았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여기서 다시 갚는 거죠. 다시 갚으면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죠. 한마디로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제도는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올바른 공매도 제도는 시장의 투기를 억제시키는 그런 순기능 효과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가 정당할 때 얘기고 한국 시장은 약간 이렇게 불평등한 공매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도가 없거나 아니면 되게 페어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첫 번째,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를 했을 때 빌리면 내가 대여를 하잖아요. 대여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공매도를 했어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등이 나와야 되죠. 그 기간이 지나면. 근데 한국 시장 공매도 제도는 이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자만 계속 내면 무한정으로 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다 못해서 개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반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기업의 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받아서 올라가다가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쳐서 다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또 올려서 먹고 개인들이 다 죽으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횡보장세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래 공매도라는 게 어떤 주식을 빌려서 대여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매도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은 이거를 불법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뭐냐면 불법인데 대여하지 않는 주식 자체를 공매도를 쳐서 전산상으로만 존재하게 해서 주가를 많이 민 다음에 다시 전산상으로 사서 팔고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정부에서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걸 감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은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감시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해도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벌금이라고 해봤자 몇 천만 원? 아니면 뭐 한 1, 2억? 때리고 말거든요. 그럼 실제로 수십억을 버는데 몇 천만 원이나 뭐 1, 2억 정도는 우습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친다는 얘기죠. 걸려도 그렇고 실제로 잘 걸리지도 않고요. 감시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 아직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논외로 두고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치는 세력이 워낙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힘이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에 있는 거죠. 시장을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을 놀이터같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 맞는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은 무엇인가? 분명히 가치투자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기술적 분석과의 혼합 투자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가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종목 자체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노리고 그리고 내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특정 시점에 이렇게 한 번씩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이런 거는 차익 실현을 해주고요. 또 너무 맞지 않는 종목들은 약간의 물량을 또 줄여주는 작업을 해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퀀트 투자에서 얘기하는 리밸런싱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종목 자체를 선별도 애초에 기술적 분석을 보고 공부해서 무작정 하락할 때 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가치 기준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만족할 때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횡보할 때
그리고 상승할 때 이런 때에 산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단기적으로 또 큰 수익이 났을 때는 또 챙겨주고, 또 밑으로 빠지면 사고, 매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와 리스크 관리와 실제 수익을 챙겨서 못 챙겼다가 도루묵되는 현상이 안 나오고, 훨씬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맞게 꾸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정답은 기술적 분석과의 혼합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지인분도 있고, 1년 기준으로, 연 단위 기준으로 봐야겠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 가치 투자로서는 사실 한국 시장이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한국 시장에 맞는 가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즘에 한창 인기가 있는 이 퀀터 투자 전략이라는 퀀터 투자가 요즘에 곽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 드린 그런 혼합 방식의 가치 투자는 퀀터 투자의 방식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퀀터 투자란 계량 분석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계량 분석이라는 것은 숫자로 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퀀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치 투자에서 사용되는 펀더멘탈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하이브리드형 가치 투자가 퀀트 투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퀀트 투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이고 현재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다음 또 기회가 될 때 제가 퀀트 투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영상을 찍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량 분석에 기반한 투자 방식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분산 그리고 리밸런싱 작업도 엄청 중요한 기준이 되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퀀트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봐요.